자,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리 영역 가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자, 4의 2분의 3승은 4의 2분의 3승은 자, 요거 약분되면 2의 3승이죠. 2의 3승 8 곱하기 요건 뒤에 그냥 2분의 1 될 테니까 2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답은 2번. 자, 2번 행렬 답은 4번이고요. 자, 3번 공간좌표 기하입니다. 답은 1번. 자, 4번 무리방정 쓰기인데 요 정도는 가끔 한 번씩 연습해 봅시다. 일단은 해줘야 될 게 이렇게 좀 공통된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묶어서 치환하고 가면 좋겠죠. 자, 이렇게 t로 치환해 주면은 얘도 t로 치환 가능한 거 보이나? 괄호 이렇게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안 주고 들어올 테니까 이제 마이너스 t가 될 거거든. 자, 다시 한번 적어주면은 루트 t 플러스 7에다가 t 플러스 7에다가 마이너스 t 이꼴 1이 되는 건데, 자, 요거 제곱해 주려면 당연히 넘어가 있는 게 편할 거란 말이야. 플러스 t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 제곱해 주면 t 플러스 7. 사실 이 과정에서 이제 무형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잠깐 별표 쳐놔주시고, 요거 많이 했었죠. 사인 이꼴 코사인이 있어. 가장 대표적인 무형근은 뭐 이 상태에서 코사인을 넘길 수도 있겠지만 보통 양변을 제곱해서 생각해 주면 사인 제곱 이꼴 코사인 제곱이 돼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 친구를 뭐 1-코사인의 1-사인의 제곱으로 바꾼다든지 풀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지금 요거 넘어오는 요 과정이 동치가 아니지. 왜냐면 얘는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사인 이꼴 코사인이었었는데 양변을 제곱함으로 인해서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이란 얘는 얘를 포함한 식이 됐다고. 그치? 양변을 제곱할 때, 양변 제곱할 때 보통 무연근이 발생합니다. 뭐 통분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고 난 다음에 후 대입을 통해서 무연근을 내가 소거시킬 거라서 일단은 쭉 계산 진행을 할게요. 얘가 동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무연근, 답과 인연이 없는 근. 자,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될 거고 얘 제곱해주면은 자 t쪽부터 t제곱에다가 플러스 2t에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 넘어가주면 되겠죠. 자 t제곱에다 이꼴 0은 t제곱에다가 요거 넘어가주면 플러스 t 되겠다.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라서 t의 값이 두 개가 인수분해 나오겠네. 2,3입니다.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은 내가 지금 t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2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건데 이 값은 내가 얘를 치환한 거였거든. 4x 제곱 마이너스 5x를 치환한 거였거든.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안전하죠. 요 그래프는 연근을 하나 가지고 이 정도는 바로 합시다. 4분의 5근 1, 2 중에서 4분의 5근을 갖는 2차식이 되는 건데 이거 살짝 대략이라도 뭐 정확하게 구할 필요는 없더라도 어떻게 t, t제곱에 t, t제곱 맞춰서 그려주면 좋습니다. 보통 2분의 1, 4분의 1인가 되게 얕은 그래프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거 맞나? 한 요 정도로 표현해주면 되겠다. 항상 t, t 정확하게 구할 수도 있죠. 근데 뭐 굳이 정확하게까지 안 가도 마이너스 3은 지금 택도 없는 상황이라서 얘는 둘 다 무연근. 이 친구는 두 가지 값 중에서 두 가지 값 2와 마이너스 3 중에서 얘는 택도 없다고. 그치. 여기 2라는 요 위치에서만 두 근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실패 이꼴 이렇게만 잡아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 다시 넘어가서 한 번 더 적어줄게요. 4x 제곱 마이너스 5x. 자, 이꼴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에 지금 식은 곱구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마이너스 2. 4분의 마이너스 2. 답은 1번. 자, 5번 타원입니다. 답은 4번이고. 자, 6번 확통. 답은 1번. 자, 7번도 확통 답은 3번이고요.
자, 요거 8번 개념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디귿 선지 살짝만 좀 바꿔서 풀도록 합시다. 자, 함수 fx가 지금 구간이 총 4개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그림으로 보면 되겠지. 자, 이렇게 주어지고 참고로 이제 수능장 그림들은 교육청도 요즘 마찬가지고 사설은 종종 이제 좀 보기 이쁘게 그려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수능 그림 비율 믿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기울기 확실하게 1처럼 보이지? 그럼 이거 없어도 기울기 1이란 얘기예요. 그쵸? 뭐 기울기 같은 건 좀 애매하긴 한데 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림 보고 해주면 됩니다. 천천히 fx 그래프 이렇게 주어지고 기억번은 그냥 기본 문제인 것 같죠. x가 1 플러스 1보다 조금 더 큰 값일 때 fx는 1보다 조금 더 큰 거니까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우극한이라서 요건 마이너스 1로 내려오는 중이지 마이너스 1로 위에서 내려오는 중이죠. 그치? 정확하게 따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 그리고 자 f 마이너스 x는 여기다 1 플러스를 집어넣어주면 1보다 조금 더 큰 값을 넣어주면 0에서 역방향으로 1보다 조금 더 간 거잖아. 0에서 역방향 1보다 조금 더 간 거니까 왼쪽에서 접근한 좌극한 값이죠. 그치. 그러면 얘는 1로 올라간 중이기 때문에 1로 올라가는 중이어서 1 마이너스가 되겠다. 어쨌든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얘는 1로 가는 건가? 두 개 합쳐지면 0으로 가겠지. 정확하게 따지면 얘는 0, 2분이긴 합니다. 0 그 자체긴 해요. 왜냐면 이게 내려오는 속도랑 올라오는 속도 같은 기울기를 본 거거든. 근데 요건 도함수 정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어쨌든 요 값 자체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0이죠. 천천히. 자, 함수. 자, 니은.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니은 f랑 절대값을 뺀 건데 항상 이 절대값 암쪽을 즉 f 값을 0보다 큰지 작은지 이걸 기준 나누잖아. 내가 f 절대값을 0보다 크면은 양수로 풀릴 테니까 만약 플러스 쪽에서는 f-f에서 0으로 풀릴 거고 즉 f 함수값을 0보다 큰 위치들은 전부 다 0으로 꾹꾹꾹꾹 눌러서 표현이 된다고 요런 함수가 될 거고요. 지금 요 함수를 g라고 놨을 때 g 함수는 요런 함수가 될 거고 지금 디귿도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연하게 표시할 겁니다. 현장처럼 양수 쪽에서는 전부 다 0이 될 거고 음수로 풀리면은 마이너스로 풀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니까 f 플러스 f지. 그치? 2f가 된단 말이야. 음수일 때는 얘에 대해서 2배, 얘에 대해서 2배에서 2배화를 시켜주면 이렇게 가파른 그래프가 되는 거 맞아? 그치?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내가 원한 g 함수가 되겠다. 천천히 다시 복습용으로 한 번 더 적어줄게.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라서 불연속점인 건 요거 하나지. 요거 하나만 불연속이 되겠다. 참고로 불연속 x로 표시합니다. 표기법이에요. 니은도 맞습니다. 여기는 꺾이기만 했으니까 연속은 되거든. 요렇게 될 거고. 자, 디귿 때문에 본 건데 f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f 이제 원본으로 봐줘야 돼요. f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f 함수 그 자체랑 얘는 f를 a만큼 민 거란 말이야. 밀어서 두 개 곱했으니까 곱 연미 판정이다. 근데 그 중에서 연속 판정이라서 곱 판정은 이런 걸 별표 쳐놔주시고 운동 판정이라고 하거든. A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F 함수가 하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는 F를 A만큼 밀어서 운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친구 요 두 그래프를 곱해가지고 판정을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밀면서 움직일 수 없어. 이걸 어떻게 그려? 한두 개도 아니고 실수 전체로 움직이면서 그려야 되잖아. 뭐 한 몇 개를 찍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귀찮은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내가 끊긴 부분은 X로 표현할 거고요. 꺾인 부분은 꺾였다고 표현할 거고요. 그리고 근 부분은 내가 동그라미 표현할 겁니다. 혹은 중근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중근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판정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그래프 다 그리지 않아도 판정 부호만 가지고도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거든. 판정을 할 수 있거든. 즉 예를 들어서 이 F 함수에 대한 판정 도식화는 이 부분이 근이니까 0이라고 표현했을 때 어떤 다른 부분과 끊긴 부분이랑 곱해졌을 때 내가 매듭을 지어줄 수 있는, 연속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빠르게. 끊긴 부분 있고, 꺾인 부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미분 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 각각의 다음 단계로 갈 때마다 근이 하나씩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갖는 그래프고, 그리고 여기서 끊겨 있죠. 끊긴 표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분까지 판정하면 여기 중근으로 표현할 텐데 여기 그냥 근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중근도 근이죠. 중근도 000 그래프니까 내가 끊긴 부분이랑 곱했을 때 연속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 왜냐면 내가 미분까지 판정할 필요 없으니까 동그라미로 적는 게 덜 헷갈리지. 연미 판정에서 5x로 적습니다. 그리고 끊긴 부분에선 x, 근 부분에선 5로 이렇게 해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부분이어서 판정에 영향을 안 주는 부분들이거든. 이렇게 표시하면 그래프를 얘를 움직이면서 판정할 수 있다고 디귿 적어줍시다. 그래서 f 함수가 내가 5x5가 11111의 간격으로 나머지는 일반 부분이라서 판정에 영향 안 줍니다. 이렇게 있을 때 f를 a만큼 밀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 있는 A 값이 있는지, 좌우 이동 그래프가 있는지. 당연히 이런 건 안 돼. 5x, 5x, 5 이런 친구들은 반칸 살짝 밀린 건 당연히 안 되는 게, 얘는 안 된 실패인 게 뭐냐면은 내가 끊긴 부분이 있었어. 끊긴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 일반 부분, 근이 아닌 일반 부분을 곱하면 무조건 얘는 끊겨 있죠. 그렇지, 여기 끊겨 있죠. 아까 끊긴 부분에다가 일반 부분을 곱하면 무조건 이건 연속이 안 된다며, 우연이 될 수 없다며. 그렇지, 일반 부분 판정에 영향 안 끼친다고. 그래서 반칸 밀린 이런 케이스들은 여기도 불연속이지만 얘도 불연속이 되지. f 곱하기 f, 얘를 f를 a만큼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이동 그래프입니다. 여기도 미분불 두개 곱해주면 얘도 불연속이고, 그치? 얘도 불연속이거든.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 최소한으로 만족시켜줘야 되는 게 얘를 누군가 묶어주는 위치까지는 와야 되잖아. 참고로 지금 원래 그래프 자체는 대칭이 아니지만 도식화를 해놓은, 내가 판정에 영향을 주는 이 판정 부호만 보면은 좌우에 대칭인 모양인 거 맞아?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가면서 판정을 해주면은 좌우 대칭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몇 개인지만 보면 돼. f 곱하기 f를 a만큼 밀었을 때 적어도 이 끊긴 부분에는 근이 무조건 와서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곱했을 때 연속이 되지. 그러면 여기가 5가 오면은 한 칸 밀었을 때 기준으로 5x5라는 그래프가 f를 플러스 1만큼 민 그래프잖아. 그치? f 곱하기 f 1만큼 민 그래프는 연속이다. 그쵸? 얘는 얘가 묶어주고 얘는 얘가 묶어줄 거거든. 그래서 요거 일단 a 값이 1인 거 하나 찾았고, 그렇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해도 된다는 얘기죠. 반대쪽 한 칸 밀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 근데 여기 넘어가는 순간 실패인 게, 여기 조금만 더 넘어가는 순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됐다, 5x5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일단 끊겨버리잖아. 그치? 얘가 실패가 되거든. 그래서 오른쪽으로 최대한 갈 수 있는 거 1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쪽도 갔을 때 1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여서 상수 a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치? 좌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별표 쳐놔주시고 5x5가 있는데 f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f 그 자체인 거, f0인 거. 그 자체인 거. 그러면 얘는 5x, 5x, 5여가지고 즉 f 제곱은 혹시 가능한가도 봐줘야 돼. 내가 아까 끊긴 거에다가 일반 부분, 일반 기형을 곱해주면 무조건 불연속이라고 했는데 불연속은 내가 이거는 우연히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지선다가 나오거든. 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지선다가 나오거든. 그래서 f 제곱은 따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어떤 거? x가 x끼리 곱해져 있는 거. 요거는. 그래서 f제곱은 바로 안 되죠. 왼쪽 오른쪽 함수가 이 마이너스 위치에서 요거 제곱해주면 왼쪽 오른쪽은 둘 다 제곱해주면 1, 될 텐데 함수값이 0이어서 여기서 실패했네. 반면에 여긴 된다 또. 이거 제곱해주면 원래 끊긴 위치인데 요 부분 제곱해주면 왼쪽도 1 제곱이니까 1이고 오른쪽도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이꼴 1 되거든. 그래서 얘는 연속이 또 돼요. 근데 어차피 한쪽 끊겨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a가 0일 때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지. 답은 두 개가 맞다. 답은 두 개. 그래서 요거 5번이죠. 답은 5번이고 5번이 될 거고. 자, 얘 퍼센트 적어봐 주십시오. 백기야행 공통의 030입니다. 얘 퍼센트 적어봐 주시고 1111 수능 11년 수능. 자, 9번입니다. 자, 이런 유형 자체를 이제 로그 변화량 변환이라고 하거든. 잠깐 좀 적어 봅시다. 로그의 변화량이 어떤 식으로 변환되는지, 로그라는 건 안쪽에 있는 연산, 곱셈의 연산이 바깥 세상으로 넘어가면서 덧셈 세개로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연산의 변환 도구죠. 요거를 이용하는 건데 지금 보면 오히려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좀 같이 봅시다. 자, 집안에 상대 밀도 뭐 쭉 있긴 한데 그냥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움직인지만 보면 돼서 지금 보니까 숫자가 바뀐 건 요건 것 같아요. 뒤에 배 붙었으니까 곱하기가 되겠지. 딱 봐도 요건 1.2의 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집안 A에서 집안 B까지, A에서 B까지 요만큼 바뀐 거란 말이야. 뭐가 바뀐 거냐면 유효 수직 응력이 바뀐 겁니다. 요것만 찾으면 돼. 위에 S값을 1.44배, 즉 1.2의 제곱만큼 변한 거여서 내가 A라는 집안에서 B란 집안까지 바뀌는 동안에 S값을 1.44배, 1.2의 제곱만큼 변화했다? 그럼 이 루트 S는 얼만큼 바뀌냐면 원본에 비해서 다음까지 A에서 B에서 B의 값을 1.2배만큼 곱해진 거 맞나? 그치? 루트를 씌워줬을 테니까 1.2 제곱에다 루트를 씌웠으면 1.2배만큼 변화한 거지. 전에서 후까지 비포 애프터가. 그래서 변화량을 보는 거예요. 근데 또 뭐도 바뀌었냐면 이번에는 저항력도 1.5배 바뀌었거든. 저항력 안 봐도 물리하신 분들 알까? 저항이라는 거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위에 읽어도 알 수 있긴 하고요. 얘가 1.5배 바뀐 거라서 즉 A에서 B까지는 변수가 두 종류가 바뀌었는데 얘는 1.2배, 얘는 1.5배 바뀐 거라서 전체적으로 요 로그 안쪽에 있는 값이 4분의 5배 바뀐 거죠. 곱하기 4분의 5만큼 변화한 거지. 근데 로그 값은 안쪽에서 4분의 5 바뀌었으면 로그 값이라는 건 로그 4분의 5만큼 플러스 로그 4분의 5만큼 더해지는 거라서, 그치? 요만큼 더해지는 거구나. 근데 얘 숫자로 알 수 있거든. 얘는 로그 5에서 마이너스 로그 4 빼주면 되는데 로그 4 빼주면 되는데 천천히. 자, 요건 1-로그이고요. 1-로그이고요. 근데 얘는 로그 2를 두 번 더 빼야 되니까 3 곱하기 로그 2가 되겠구나. 1-3 로그 2가 되겠다.
근데 로그인이 0.3이니까 0.9가 빠진 거라서 0.1만큼 더해진 거구나. 로그 4분의 5라는 값은 0.1만큼 더해진 거. 안쪽에서 요만큼 곱해질 때마다 로그 값은 플러스 0.1만큼 바뀌었다고. 그치? 근데 앞에 지금 66배 부스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전체 값은 요거 두 개 곱해주면 플러스 6.6만큼 바뀐 거 맞아? 조금 처음 보면 생소할 수도 있겠다. 그치? 근데 D의 값을 원래가 밀도 덴시티겠죠. 아마도 뭐 D 위에서 읽어줘야 되는 거고 원래는 그치 밀도가 65에서 내가 이 전체 밀도가 얼만큼 바뀌었냐면 얘는 영이 안 주니까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98에다가 6.6만큼 원래 기존의 값에서 비포에 비해서 애프터가 6.6만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6.6만큼 바뀌어야지 A 집안의 상대 밀도에 대한 B의 밀도를 구할 수 있겠네. 플러스 6.6 해주면 되겠다. 71.6 답은 4번. 자, AB 길이 1이고, 자, AB 길이가, 여기가 1이고, 그리고 아래가 지금 BC가 2겠죠. 여기가 2, 이렇게 주어졌을 때, 넓이 프랙탈이다. 지금 요 첫 번째 넓이 초항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닮음으로 넓이를 전부 다 더해 나가는 거라서 넓이 무한 등비급수대지. 초항 구해야 될 거고, 1-, 닮음비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초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삼각형에서 이거 반 자르면은 정사각형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금방 구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60도니까 정삼각형을 빼주면 되겠구나. 정삼각형 빼주면 되겠구나. 요거 먼저 좀 구하러 갑시다. 자, 요거 1 곱하기 1 될 테니까 1 곱하기 1 될 테니까 요건 1 될 거고요. 그리고 요게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요 높이가 1인 건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넓이는 얘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두 개를 빼주면 얘가 초항이 되는 건데 일단 요대로 냅둘게요. 닮은 비는 당연히 이제 큰 포장지와 작은 포장지 중에서 작포를 구하기 제일 쉬운 걸 찾는단 말이야. 당연히 이거 구하겠지. 요거 길이 구하면 되는 거라서 내가 원하는 닮은 비 같은 경우에는 큰 포분의 작포를 구할 겁니다. 작포는 아까 요거 구해놨었거든. 큰 포분의 작포를 구할 텐데 작포가 아까 루트 3분의 2였으니까 큰 포장지 2로 나눠주면 2분의 요거 해주면은 약분되고 루트 3분의 1 자, 제곱해주면 3분의 1 되겠구나. 그치? 반대값은 3분의 2 그럼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번분수 올려주면 요게 답이다. 요거 이제 통분해주면 되겠지. 루트 3분의 자 요거 루트 3-1이라서 2분의 3 곱해주면 자 요거 약분 루트 3 2분의 3 루트 3 답은 2번. 자, 11번 정사형 기하 벡터였고 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 행렬의 답은 5번. 자, 13번 통계 답은 2번. 자, 14번 포물선 답은 3번. 자, 요거 15번이 수학적 기납법에다가 지금 팩토리얼이 들어가 있는데 요 정도는 좀 상황 따라가지고 볼만한 것들 보고 넘어갈 만한 것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5번. 자, 좌표 평면에서 지금 두 곡선 로그 절대값 x 주어지고 자, 로그 x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x 되겠지. 지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2의 x에다가 자 여기 전부 다 대칭으로 2분의 x 형태 되어 있는 거라서 전부 다 같은 모양을 뒤집은 형태가 되는구나.
그치, 뭐 여기는 지금 서로 역함수 관계일 테니까 y는 x도 하나 잡아주면 좋겠다. y는 x도 서로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 형태가 되겠네. 각각의 점을 지금 PQR을 자 요걸 1,1이라고 할 거고 얘를 1번이라고 할 거고요. Q를 되게 조금 작게 적읍시다. 이 Q가 2,2지. 그치, x2, y2가 될 거고, 그리고 r 값이 얘가 3번이 됐단 말이야. 3,3이 이렇게 되는 건데 천천히 하나씩. 자, 기억번 지금 보면은 x1은 얘의 x좌표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입니다. 근데 딱 봐도 얘는 2분의 1보다는 크죠. 오른쪽에 있지. 그러니까 보조선을 적당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그려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가 이제 y는 x와 이렇게 직선이 만난 이 정사각형의 중심 부분이니까 얘가 2분의 1이거든. 이게 항상 오목볼록 판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2분의 1 중심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2분의 1에서 1 사이에 있는 거 맞네. 기억 맞습니다. 그치?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두 개 곱해져 있으면 이게 그림 해석이라고 하거든. 별표 쳐놔주시고, 그림에 있는 정보들을 식으로 뽑아내는 해석 과정이잖아. 그럼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보통 알 수 있는데, f가 주어지고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하다. f 함수값을 물어보는 함수값 비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인테그랄 f 넓이 형태의 비교가 있을 거고, f 프라임 비교 기울기에 대한 비교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y 값을 물어봤으면 그냥 이 높이가 되는 거, 높이 자체가 되는 거고, y 값은 높이 자체가 되는 거고, 만약 물어본 형태가 x분의 y 형태로 분수로 물어봤으면 이건 기울기 비교가 되겠지. 그치, 뭐 x분의 x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잖아. x분의 x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라고. 기울기끼리 비교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넓이는 x 곱하기 y 형태로, 두 개 곱 형태로 물어봅니다. 그치, 얘는 기울기, 얘는 높이가 될 거고, 그리고 얘는 뭐 곱하기 뭐니까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삼각형을 구하거나 혹은 심지어 사다리꼴의 넓이를, 우리가 뭐 실제 넓이랑 사다리꼴의 넓이를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보통 제일 많이 보는 거 이렇게 세 가지죠. 그치, 그래서 얘는 x, y 곱해져 있으면 지금 2번은 얘란 말이야. 최대한 요 그림을 좀 아껴서 쓰고 싶어서 디귿을 위해서 지금 얘 컴마 얘니까 x 컴마 y니까 요 막대기지. 요거는 요 막대기가 되는 거고, 3,3은 x 컴마 y x 컴마 y니까 요 막대기가 되는 거라서 두 개 같은 거 맞지? 그치, 요 두 개는 이 막대기랑 이 막대기는 서로 애시당초 점 자체가 대칭이니까 그냥 길이끼리도 대응이죠. 그래서 이거 넘겨주면 이꼴 해가지고 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게 맞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항상 하나씩 보통 물어봐요. 이렇게 요거 하나, 기울기 하나, 높이 하나, 그리고 넓이 하나. 자, 이렇게 있으면은 참고로 별표는 좀 쳐놔주시고, 이렇게 x1, 2가 섞여 있으면은 내가 1번하고 2번하고 얘랑 비교해야 되는데, x는 이걸 쓰고 y는 이거를 쓰면 어떻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번호 통일부터 해줘야 된다고 별표 쳐놔주시고, 디귿번은 번호를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통일 더 시켜줄 겁니다. 즉 무슨 얘기야? 1번은 1번 쪽으로 넘길 거예요. 당연히 1번은 아래쪽으로 가서 x분의 y가 우리가 조금 더 편한 모양이긴 하죠. 그래서 요거 넘겨주면은 자 x-1분의 y가 됐을 거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1번의 x좌표 여기란 말이야. x-1이면 음수니까 일단 여기서 부호 한번 바뀌었습니다. 조금 헷갈리지? 그리고 2번도 2번끼리 요 y도 넘겨서 y-1로 넘겨줄 텐데, 2번의 y좌표도 y-1은 음수거든. y-1은 음수거든. 그럼 부호가 두 번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상관없구나. 그치, 요 정도면 헷갈리죠. 적어줍시다. 다시. 자, 지금 디귿번식은 그러면 부등호는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y2-1분의 x2가 될 거고, 자 x1-1분의 y1 이렇게 되는 거구나.
당연히 이쪽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쪽은 x분의 y라 우리가 익숙한 기울기거든. 순서하고 상관없이 지금 얘는 뭐냐면 x-분의 y-0 이렇게 보정을 해주죠. 보통 이렇게. 그러면 x, y랑 1,0 사이의 기울기거든. 차의 기울기. x-x분의 y-y는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치? 어디서 어디까지? p 1,1에서 x 1,1에서 1,0까지 평균 변화율이니까 요 기울기가 되는 거고 순서 상관없어요. 그치? 이거 마이너스 이거라든 이거 마이너스 이거라든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이거 해도 마이너스 두 번 붙어서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고 얘는 뒤집혀 있으니까 아마 역수 형태일 겁니다. 근데 일단 이거 좀 적어줘야겠다. 자, 요거는 x1, y1에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 1,0까지의 평균 변화율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이고 천천히 할게요. x2,2에서 y-y분의 x-x에 좀 이건 이꼴 0 붙여줘야 되잖아. 그치? 어디까지? 0,1까지 0,1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치? x 0,1까지니까 여기 맞는데? 그래서 2번이 q 맞지? 그래서 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거든. 원래 x분의 y가 x-x분의 y-y가 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건데 뭐가 이상하지? 그치? 근데 그거의 역수를 취해야 되는 거라서 y분의 x니까 요거의 역수는 내가 요거 이용하면 되겠다. 요걸로 바꿔주면 되죠. 대칭 이거의 역수는 얘가 될 거거든. y는 x에 대칭시켜서 요게 될 거거든. 근데 잘 안 보이는구나. 이거랑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자 별표 쳐놔주시고 이런 거 과장법이라고 하죠. 그림을 더 아래로 이게 항상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판정하는 거라서 더 가파르게 요 그래프 자체를 더 가파르게 표현해주면 첫 번째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이었고 두 번째 요 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이었어서 얘가 더 작죠. 그치? 요게 요거였고 요게 빨간 거 요거였었고 그 다음에 요건 더 가파른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가 더 작아야 되는 거라 틀렸네.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음수 더 가파른 거니까. 답은 기억 니은만 됩니다. 3번.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자 속도가 VT로 주어지고 자 VT는 지금 보니까 구간이 총 3개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자 0에서 1까지 하나랑 그리고 1에서 3까지 마지막 5까지에서 0 1, 3, 5까지 구간 앞쪽에서 중간에서 끝에서 이렇게 주어졌다. 근데 지금 속도가 지금 P에 대한 속도니까 얘는 이제 P'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 근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직선이어가지고 얘는 그래프를 좀 정교하게 그려놓으면 훨씬 편하겠죠? 천천히. 자, 구간 1에서 0에서 5까지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1, 2, 3, 4, 5 잡아주면 될 거고 자, 얘는 4x라고 생각하면 되죠. 1, 2, 3, 4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 자, V 속도 도함수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6-2x인 거니까 6부터 시작해서 2씩 빠지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거고 마지막 그래프는 삼진하고 기울기니까 기울기 1 이렇게 해서 2까지 올라가는 이런 형태 그래프가 되겠네. 내가 방금 그린 그래프는 V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x가 0에서 3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실수 x에 대하여 구간이 0에서 x까지
0에서 x까지 한 번, 그리고 x에서 x 플러스 2까지, x에서 x 플러스 2까지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마지막 5까지 해가지고 이 지금 구간이 움직이는 거지. 구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제목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구간 점점점 운동이거든. 그치?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이 x에서 x 플러스 2까지 이 구간이 간격이 일정하게 2라는 간격을 유지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야. 항상 운동은 별표 쳐놔주시고 시장 예시를 들어보세요. 움직이고 어딘지 모르겠잖아? 그럼 적당히 x를 잡아. 뭐 이쯤에다가. 그럼 x 플러스 2는 뭐 대충 요 정도가 될 거라서, 그럼 내가 지금 밑에 뭔진 몰라도 시험장에서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움직이는 x에 대해서 x에서 x 플러스 2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3개의 구간으로 쪼갠 다음에 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에서의 움직인 거리는, 내가 이게 속도인데 그거의 움직인 거리는 이 친구는 인테그랄 v, 즉 넓이가 되는 거죠. 요 구간에서의 첫 번째 덩어리 넓이, 두 번째 덩어리 넓이, 세 번째 덩어리 넓이, 요게 움직이는 것 따라서 덩어리는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덩어리가 달라지겠다. 근데 그 셋 중에서 세 개 덩어리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넓이 중에 제일 작은 최소값이 그 덩어리가 fx가 되겠네. 즉 x라는 구간이 움직임에 따라서 앞에, 중간, 뒤에까지 세 덩어리 쪼개서 그 중에 넓이 제일 작은 거 계속 인지를 중첩시키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 보니까 기억하고 니은에서 내가 x를 뭘 넣어야 될지 예시를 적어놨어요. 그치? f1이라는 거는 x가 1이라는 거니까 0에서 1까지 범위 3개 나눠지는 게 1까지, 1에서 3까지, 그리고 3에서 5까지 해서 이렇게 3개 덩어리를 쪼개란 얘기거든. 그치? x가 1이면 x 플러스 2는 3이니까 이 정도는 끊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덩어리가 될 거고, 두 번째 덩어리 여기까지고, 세 번째 덩어리 이렇게 잘랐을 때 x가 1일 때 하나, 둘, 세 개 덩어리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미리 다 구해놓읍시다. 자, 요거 4의 반쪽이니까 2가 될 거고, 최대한 옅게, 왜냐면 아래를 위해서 아껴서 써야 돼서 2 곱하기 4의 반쪽이니까 여긴 4가 될 거고, 넓이가 3개 덩어리 중에서 이 친구는 2 곱하기 2의 반쪽해서 2가 되겠다. 그럼 넓이 중에서 덩어리 중에서 제일 작은 덩어리는 요게 두 개 공동체 하위죠. 2가 되는 거 맞네. 최소값. 그치? 밑에도 마찬가지, 뭐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뭐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F1이 주어지기도 했고, F1은 2로 방금 구하기도 했고, 그럼 F2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F2라는 건 X가 구간에 나눠주는 결정하는 X가 2라는 거라서, X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덩어리가 나눠지는 거구나. 이 정도도 그냥 구해도 괜찮지. 이렇게 세 개 덩어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덩어리 나눠지는 거라서 딱 봐도 첫 번째 덩어리는 엄청 커 보이고, 얘랑 얘만 비교해 주면 될 것 같아 보이거든. 근데 요거 같은 거 보이면 되게 좋긴 하겠다. 요거 1 플러스 2분의 1이고, 1 플러스 두 번째 덩어리 1 플러스 2분의 1이고, 둘 중에 작은 덩어리, 두 번째와 세 번째 덩어리 중에 작은 거 1 플러스 2분의 1이, 요것도 2분의 3이잖아. 둘 다 공동 2분의 3인데 또?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왼쪽에서는 얘는 그냥 넓이잖아. 1에서 2까지 넓이 딱 봐도 2분의 3보다 훨씬 더 크지. 그치? 그래서 니은 틀렸다. 니은 틀렸습니다. 자, fx라는 거 넓이거든. 그치? x가 구간이 움직임에 따라서 세 개 덩어리 중에서 작은 넓이를 의미하는 건데, 1기준으로 미분이 가능하다는 일단 1의 위치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x가 1이면은 아까 1인 위치에서 그럼 x가 1이면 여기와
여기가 F1인 정확하게 이렇게 나눈 거잖아. 이렇게 나눈 거잖아. 그때 왼쪽의 넓이는 2였었고 오른쪽의 넓이도 요건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얘는 훨씬 더 큰 친구니까. 중간 덩어리는 1번 덩어리랑 3번 덩어리랑 이제 계속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1이라는 x가 1이라는 요 값을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를 해줘야 된다. 일단 저거는 맞나? 연속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연속도 확인해줘야 되긴 하죠. 그러니까 연속은 되는 게 만약 1 왼쪽이었었으면은 살짝 왼쪽으로 가서 요건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범위가 왼쪽 좌극하는 이렇게 구간 자체가 왼쪽 같이 밀리니까. 그럼 그때는 얘는 조금 더 커지고 얘는 좀 더 작아졌으니까 그땐 첫 번째 덩어리를 쓰는 거지. 1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요 덩어리를 쓰는 거고 요 덩어리를 쓰는 거고 0에서 1까지 덩어리를 쓰는 거고, 그치? 오른쪽에선 반대인 거 보여? 오른쪽에서는 x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으면 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고 얘도 이제 x 플러스 2도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른쪽은 이 덩어리는 좀 더 이 기준으로 좀 더 줄어들었고 요 덩어리는 요거 이 기준은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얘가 더 작죠. 그래서 우극한, 그러니까 1 기준으로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요 오른쪽에는 요 덩어리를 쓸 겁니다. 즉 3에서 5까지 덩어리를 쓸 거거든. 근데 어쨌든 결국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넓이 이쪽에선 얘를 쓰고 요쪽에선 요걸 쓰는 거긴 하지만 결국 넓이는 둘 다 2로 같기 때문에 함수값은 같고요. 그치. 그리고 함수값 자체도 아까 같았었잖아. 2였었잖아. 그러니까 연속은 이제 왼쪽 오른쪽 함수값이 다 같은 걸 확인을 하는 거고, 이제 미분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자, 요건 좀 요령 알고 있으면 좀 편하긴 합니다.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의 변화율, 즉 S'이라고 한 넓이 변화율은 요 개념 이해하고 있으면 좀 되게 편하거든. 이게 넓이 함수를 예시 개념 살짝 하면서 갑시다.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F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인테그랄 F라는 0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는 t에 대해서 t까지의 넓이 함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미분해주면 S'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내가 요걸 S로 표현한 거예요. 요걸 S, 요 넓이를 0에서 t까지 넓이를 S라고 가정했을 때 S'이라는 건 요 넓이를 미분한 거라서 t가 움직이는 거, 즉 dt분의 ds가 된다? 즉 변화량분의 량이 된다? 요 개념 원리 조금 깊게까지 해봅시다. 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거는 t가 조금 바뀌었을 때 넓이는 얼만큼 바뀐지 예분의 비율이거든. 넓이 변화량분의, 그러니까 길이 변화량분의 t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 조금만 바뀌었을 때 넓이는 얼만큼 바뀌는지 그 변화는 비율이다. 그치? t가 여기서 요만큼 조금 바뀌었을 때 넓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만큼 바뀌거든. 이 넓이에서 이 넓이까지 요만큼 바뀌는 거라서 ds는 요 모양이 되죠. 되게 얇은 구분구적 막대기가 되죠. 적분에서 미적분에 정적분 급수할 때 그 적분에서 그 막대기가 되지. 그치? 그럼 얘를 엄청 크게 확대하면은 이 되게 얇은 점점 무한대로 이제 t가 0으로 이 dt라는 건 되게 작은 리미트 0의 개념이니까 되게 얇은 막대기가 될 텐데 이 넓이를 dt라는 밑변으로 나눈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밑변으로 나눈 거니까 높이 값이 되겠네. S'이라는 건 이 높이 값이 된다고. S'이라는 건. 근데 그건 즉 뭐랑 똑같아? t에서의 함수값이랑 똑같죠. ft랑 똑같은 거지. 당연한 거거든. 왜냐면 원래 이거 적분한 거 미분해주면 원래 ft잖아. 그치? 그래서 넓이 변화율이라는 거는 요런 개념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t가 바뀐 거분에 넓이의 변화량 dt분의 ds 개념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천천히. 자, 1 기준으로 왼쪽에서 1 좌극한에서는 내가 이 넓이를 쓰는 거였었잖아.
이때의 기울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바뀌는 요 모양입니다. 그치? 그때 dt분의 ds는 4인 거 보여? 바로? 여러분이 바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게 편하긴 해요. t가 조금 바뀐 거 보네. t가 조금 바뀌었을 때. 왜냐면 어차피 좌극한에서 무조건 이 넓이를 쓸 거거든. 우극한에서는 요 넓이를 쓸 거고, 좌극한 넓이고 우극한 넓이입니다. 좌극한에서는 이쪽은 상관없이 얘만 쓰면 되는 건데, t가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 바뀌는 동안 그때 넓이 변화량은 요 긴 막대기가 되는데, 그걸 dt로 나눈 거니까 요 높이는 4가 된다고. 얘가 프라임 값이 됩니다. 기울기의 4인 그래프가 되고요. f2. 오른쪽에서 마찬가지야. 오른쪽에선 2였을 때 딱 요 값을 기준으로 여기서 요만큼 t가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 바뀌었을 때, 그때는 모양 아무리 크게 확대해도 이거지. 높이가 0이거든 이거는. 그치? 요 넓이를 요걸로 나눠주면 요 높이가 되는데, 요 높이가 0이어서 오른쪽 우극한의 기울기는 0이에요. 그래서 왼쪽 기울기는 4, 오른쪽 기울기는 0이기 때문에, 왼쪽 기울기는 4, 오른쪽 기울기는 0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은 디귿도 안 되네. 답은 기억해서 1번. 함수 fx가 지금 1에서 중근 가지고 4에서 한근 갖는 거니까 a란 높이에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죠. a란 라인에서 높이에서 1에서 중근해 가지고 2, 3, 4에서 4에서 한근을 갖는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야. 중근 간격이 3이니까 3r이 3이니까 요거는 r1짜리 반지름 1짜리 그래프죠. 요건 익숙하겠다. 최고차계수 1인 거 확인하고, 높이가 4r의 3승 최고차입니다. 높이 4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극소값에 10이라고 주어진 거라서 상수 a의 높이는 4만큼 올라가면 답은 14. 자, 19번 분수부등식도 조금씩 건너뜁시다. 요거 답은 5번. 자, 20번에 회전체 부피고 답은 25. 자, 21번 공간좌표 답은 53입니다. 자, 22번 벡터 답 17. 자, 23번. 요거 잠깐 미리 봤는데 살짝 교과범위 애매합니다. 근데 요 정도는 재미삼아 봐도 될 것 같아. 자,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2 땡땡땡 잡아놔 주시고, 3의 홀수항이죠. 3의 홀수항인데 k가 자연수 1에서 n까지 집어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n까지 집어넣었을 때 그걸 원소라는 집합이 되겠네. 그치? 근데 그거에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곱하여 나온 수의 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S가 아니라 여기를 그러니까 좀 적어 놓읍시다. 자, 요게 지금 얘는 정확하게 1 집어넣어주면 3에 1승 나올 거고, 2 집어넣어주면 홀수항이니까 3에 3승도 5승도 7승도 쭉 가는 거잖아. n개가 나오겠죠. 요런 이제 집합이 있는 건데, 그게 S가 아니라, 얘가 S가 아니라 여기서 두 개씩을 곱한 거라서, 요렇게 두 개 곱해주면 3에 4승 될 거거든. 요렇게 두 개 곱해주면 3에 6승도 나올 수 있겠죠. 대충 이렇게 적을 테니까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요렇게 곱해주면 3에 8승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뭐 혹은 요렇게 곱해가지고 3에 8승 똑같은 거 두 번 적으면 안 되지. 혹은 요렇게 두 개 곱해서 3에 12승이 나오거나 쭉 요런 식으로 나오겠다. n이 몇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네. 이런 걸 우리가 항상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모르는 새로운 규칙이 나오면 항상 시장 예시를 충분히 들어봐 주십시오. 내가 이제 규칙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명확하게 인지했으면 안 해봐도 괜찮고, 근데 시험장에서 조금 애매한 것 같다 그러면 요거 확인해 주십시오. F4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4가 들어간 거잖아. 즉 애시당초 요 원본 집합 자체가 3에 1승부터 시작해서 3, 5, 7 이렇게 4 집어넣은 거야. 얘네는 4 집어넣어주면 4 집어넣어주면 3에 7승까지 요게 기본 집합이지. 그치.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두 개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게 S가 되는 거기 때문에 F4에 대한 S의 집합은 이렇게 두 개 곱했을 때 3의 4승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두 개 곱해주면 순서대로 하나씩 사전식 배열로 6승도 될 수 있고요. 3의 8승도 될 수 있고요. 3의 8승은 한 번 더 적으면 안 되겠다. 3의 10승도 될 수 있고요. 3의 10승도 될 수 있고요. 마지막 5 플러스 7 해가지고 12승까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소를 갖는 거 맞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근데 2번부터 11번까지 다 해줘야 되겠어. 자, 요거 하나씩 해봅시다. 자, F2. 네, 중간에 하다 보면 중간에 규칙성이 찾아지겠지. F2라는 거는 내가 여기가 2라는 거잖아. 즉 원본 집합 자체는 3의 1승과 3의 3승이 원본 집합이고 여기에서 주어진 S의 집합은 두 개 곱할 수 있는 건 3의 1승과 3의 3승밖에 없겠죠. 그냥 3의 4승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F는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한 개죠. 한 개. F2는 1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F2, 3, 4, 5, 6 쭉 구해봐야지. F3은 수열 추론의 가장 기본이죠. 시장 예시를 충분히 계속 반복해서 내 규칙 파악할 때까지 들어준단 말이야. 3은 여기가 3 들어온 거라서 1, 2, 3 넣어주면 1, 2, 3 집어넣어주면 원본 집합은 3에 1, 3, 5 승이 될 거고 요게 원본 집합. 근데 S는 그게 아니거든. S라는 건 이 중에서 두 개씩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수들이거든. 1, 3 곱하면 3에 1, 3 곱하면 4승 나올 수 있고요. 1, 5 곱했으면은 6승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3, 5 곱했으면 8승 나올 수 있죠. 즉 숫자가 3개 나오고 그럼 개수는 집합의 원소 개수는 3개가 되겠네. F3은 3이다. 3개거든. 그치? 3개가 된다고. F4는 아까 구해놨고요. F4는 아까 5개였지. 굉장히 의심스럽긴 한데 한 번 정도는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F5는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이걸 다 찾아내니까 원리를 찾아낼 수도 왜 이제 1, 3, 5 아마도 7이 나올지 찾아내면 좋겠지만 시험장에서 그럴 만한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내 경험을 통해서 쭉 규칙성이 발견되면 요걸 써도 괜찮습니다. 일단 일자 풀이 자체는 자, 5라는 거 한 번만 더 확인해주면 내가 이게 개수가 원본 함수의 개수가 5개여야 되는 거거든. 3에 1, 3, 5, 7, 9까지 쓸 수 있는 거구나. 그럼 그때 S라는 집합은 요 원본 집합에 대한 두 개씩 곱하는 내가 조합수는 3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4 될 거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6승도 될 수 있을 거고 8승도 될 수 있으면 1, 7은 8 1, 9는 10승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 1 시리즈는 다 했고 사전식 배열로 3, 5는 8 이미 있지. 집합은 이제 겹치면 안 되니까 3, 5는 안 되고 3, 7도 이미 10이 있죠. 3, 9는 12가 될 수 있을 거고 3, 9까지 다 했다. 그럼 5, 7은 10이 겹쳤는데 5, 9는 14도 새로 나올 수 있구나. 그치, 5, 9는 14 나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 7, 9니까 16까지 나올 수 있다. 즉 내가 S의 원소의 개수는 3의 4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오는 거 맞네. 그래서 EMI 내가 지금 구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건 이 개수가 총 10개를 더해줘야 되는데 1, 3, 5, 7 가는 거니까 시그마 1부터 10까지 EN-1로 바꿔줘도 되겠다. 홀수항의 합으로 바꿔줘도 되겠다.
그쵸? 그러면 요거 1에서 10까지 더한 거 55의 2배니까 110이 될 거고 마이너스 10번 빼주면 마이너스 10 해주면 답은 100. 약간 교가 왜 걸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뭐 수열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고요. 그치. 해볼 만한 가치, 지수도 한 번 정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도움 될 만한 건 교가 왜 걸쳐 있어도 좀 풀면서 가고 적당히 내가 판단하면서 갈게요. 답은 100. 자, 최고차계수 1짜리 4차함수 주어주고 자, x 4승 점점점 4차씩 잡아놓고 자, 조건 있는 거 확인하면서 갑시다. 0,3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 그래프는 지금 얼추 0,1, 2, 3 여기 지나야 되고 3에서 감소라고 했으니까 1, 2, 3에서 감소가 어딘진 모르죠. 뭐 대충 요런 느낌으로 표시만 해놓고 나중에 끼워 맞추면 되겠다. 그치? 자, fx에 대해서 지금 s라는 건 집합인데 얘를 이제 원소로 갖는 얘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지금 보니까 요건 익숙하지? 4차식 내가 지금 뭔지 모르는 4차식을 t로 끄는 거잖아. 4차식을 항상 지금 내가 4차식이 어느 모양인지 전혀 모른다 이런 거에 시작 예시라고 해요. 추론 과정에서 모르니까 하나씩 잡아보고 보정을 통해서 정답까지 접근해 나간다고. 수사 범위를 점점 좁혀 나가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쳐놔주시고 t가 어딘지 모르니까 잘랐을 때 t로 잘라서 접어서 미분 불가능이라고 했으니까 첨점은 여기랑 여기를 의미하지. 그때 그 a라는 내가 미분 불가능 첨점이 나오는 값들을 원소로 하는 거네. 얘도 a, 얘도 a. 물론 다른 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원소의 개수는 s의 원소의 개수는 2개가 될 텐데 그게 gt. 높이 t에 대한 첨점의 개수 함수구나. 그치? 이런 것들 찾을 수 있겠다. t에 따라서 움직이는 4차식을 t에 따라서 접어서 올렸을 때 그 높이에서 첨점의 개수를 gt라고 합니다. 천천히. 참고로 개수 함수는 항상 내가 자연수 형태, 정수 자연수 형태이기 때문에 점점 1111, 2222 이런 식으로 바뀌는 바뀜점을 물어보게 되죠. 개수가 바뀌는 점이 gt라는 개수 함수의 불연속점입니다. 즉 t가 3과 19라는 이거 축방향도 잘 봐줘야 돼. t라는 건 위아래 높이잖아. 높이가 3에서 한 번이랑 높이가 19에서 한 번 개수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천천히 갈게요. 예시를 들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4차식 이런 식으로 항상 시작 예시 뭔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가장 그럴듯한 거 쭉 t가 전 구간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점점 개수가 0000 나오다가 여기 기점으로 개수가 바뀌지. 이런 거 바뀜점이라고 한다고. 개수가 바뀐다고. 첨점의 개수가 바뀐다고. 둘 되다가 여기에서 2개, 여기까지 2개. 여기도 바뀜점이죠. 그렇지, 여기도 바뀜점이죠. 4444 접히는 개수가 넷 나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 기점으로 이제 2개가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계선을 우리가 바뀜점이라고 합니다. t가 움직임에 따라서 개수가 바뀌면 개수 함수가 숫자가 바뀌면서 불연속이 된다고. 되게 정석적인 내용이죠. 그치?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개수 바뀐 점. 근데 그게 2개밖에 없는 함수다. 바뀜점이 2번밖에 없는 함수다. 이거 일단 틀렸지. 3번이나 있잖아. 자, 별표 쳐놔주시고 이런 거 4차 개형 분류라고 하죠. 4차 개형 분류라고 하죠. 4차식을 우리가 추론해 나간다고 하면 항상 이걸 찾는 게 아니라 개형을 미리 다 그려놓고 오지선다에 만들어 놓고 가죠. 일반 개형이 방금 했었지만 적어줍시다. 일반 개형이 2종류 나오고 좌우로 돌려서 왼쪽 오른쪽 3중근 개형이 좌우로 2개 있습니다. 합쳐서 그릴 거예요.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칭 중근개원 요건 하나지. 저로 돌려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총 5개 곱하기 5개 개형을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고, 사실 이제 생략된 개형이 3개가 더 있죠. 도함수가 이건 나중에 쓸 일이 잘 없으니까 나중에 필요하게 된다고. 도함수가 허근인 허근 개형, 그리고 사중근 개형, 이렇게 해서 요거 2개 요거 1개 총 사실은 5 플러스 3으로 8개 개형이 있네. 1년 내내 요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5개 중에서 지금 내가 일단 첫 번째로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3과 19란 높이에서 바뀜점이 생성되는 거 찾아야 됐죠? 근데 얘는 지금 바뀜점 하나, 둘, 3개잖아.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 얘는 탈락이고, 바뀜점 나머지는 3개씩, 2개씩 있는 거 맞나? 여기 바뀜점 생길 거고, 여기 개수가 바뀔 거잖아. 확인 안 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한번 바뀔 거고, 올라가면서 여기 한번 개수 바뀔 거고, 점점의 개수가 여기 한번 바뀔 거라서, 그리고 그 높이가 각각 t가 바뀌는 이 높이가 3과 19라는 높이가 되겠다. 3과 19, 3과 19가 되겠네. 자, 조심. 요 정도면은 이제 깔릴 수 있으니까 뒤집어서도 그려줍시다. 이게 사실 2개 개형 합친 거였으니까 분해도 요거 성공했으면 1차 예선 통과했으면 얘도 다시 그려주는 게 안전하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3과 19짜리, 3과 19짜리 이렇게 3가지 개형이 총 8가지 중에서 3가지 개형이 여기까지를 통과했네. 천천히. 자, 2초씩 시간 줄게요. 다음 거 뭐 봐야 될까? 이 셋 중에서 어느 게 정답일까? 쭉 올라가면서 항상 우리가 수학 문제 푼다는 거는 누적 확인이란 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하면서 두 번째 찾으면 첫 번째랑 연결해 봐야 되고요. 세 번째 찾으면 1, 2, 3번. 네 번째 찾으면은 1, 2, 3, 4번. 계속 누적 확인해야 되지. 이 중에서 내가 아직 안 쓴 조건은 여기 전부 다 확인하고, 이 퍼즐은 쓰지도 않았네. 0,3, 3에서 감소. 그치? 요거를 이제 집어넣어 주면은, 자, 0,3이 될 수 있는 위치는 0,3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여기 3 하나밖에 없죠. 예시당초. 얘가 0,3일 수밖에 없는데 3에서 감소일 수는 없다. 실패. 자, 아래도 마찬가지. 0,3이 될 수 있는 위치는 3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얘가 0,3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3, 감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구나. 얘가 일단 정답 확정. 요거 개형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천천히. 만약에 지금 0,3 될 수 있는 위치는 얘는 2개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0,3이었으면 3에서 감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 말고 얘가 0,3, 그러면 3에서 감소가 될 수 있는 위치들이 존재하네. 그치? 여기서 여기 사이에 3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얘를 식을 세우면 여기 있는 모든 조건들은 다 이미 사용을 했다. 그래서 요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건데, 물론 교과적으로는 여기 미지수를 잡겠지. 여기 미지수 A라고 잡아가지고 내가 중근해서 3에서 식 세울 수 있잖아. 이렇게 구해주면 될 거고, 근데 요 정도는 좀 개형도 알고 있으면 편하긴 하죠. 별표 쳐놔주시고, 우리 어차피 1년 내내 배우는 게 2차, 3차, 4차 3개밖에 없어가지고 요 개형들은 다 비율관계를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단순 반복, 성장하고 상관없는 이런 단순 계산 시간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칭 중근 개형에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요 모양을 알고 있죠. 요 모양을 R, 반지름 R, 루트 2 R, 높이는 R 4승에 최고차는 계수 곱해줘야 됩니다. 4차식에 비례, 4차니까. 그리고 높이는 항상 최고차는 계수에 비례하죠. 이 중에서 내가 뭘 알고 있냐면 이 높이를 이미 알고 있거든. 16을 알고 있는 거거든. 16이라는 게 R 4승이잖아. 그치? 그럼 R 값이 2짜리 그래프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반지름이 2,2라서 A 값이 4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네. 훨씬 편하다고.
자, 이렇게 해주면 f 함수는 그러면 0중근 4중근이니까 x의 제곱에다 x-4에 제곱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항상 식 세우고 나면 머리랑 꼬리 확인해 주십시오. 머리 최고 참계수는 없고 꼬리는 3에서 식 잡은 거였지. 플러스 3 해주면 되겠다. 원하는 답은 f 함수값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은 4 곱하기 자 요거 마이너스 6의 제곱해서 36 플러스 3인데 천천히 요런 것도 요거 3이 넘어가는 게 편할 것 같죠? 3 넘어가면 12의 제곱이니까 144 플러스 3에서 147 해주면 되겠다. 답은 147. 자, 25번은 요거 수열이랑 경수 통합이죠. 답은 19입니다. 답은 19. 자, 탄젠트 2분의 세타 주어지고 자, 구하는 건 세타 2배각이니까 이제 2배각 2배화 시켜주면 되겠죠. 굳이 그림도 한번 좀 그려주면 탄젠트 반각이 지금 루트 2분의 1이잖아. 2분의 루트 2 그냥 그대로 해줘도 괜찮겠다. 반각이 지금 요 정도 느낌이란 말이야. 2분의 루트 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얘가 2분의 세타죠. 그럼 2배각에 대한 삼각형은 항상 삼각 함수는 직각 삼각형이라서 2배각은 뭐 요 정도 느낌이 되겠다. 그래서 요게 전체가 이제 세타가 되는 거라 구하는 건 요거 물어보면 되겠다. 상황에 따라서 요거 2등분성 공식을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여기선 굳이 자, 탄젠트 2배각은 즉 2분의 세타 플러스 2분의 세타 요 값은 공식도 적어줄게요. 탄젠트 2분의 세타 플러스 탄젠트 2분의 세타 2배가 되겠지. 그리고 1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세타의 제곱이 될 거라서 요건 그냥 2배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요거 2배 해주면 루트 2 되는 거 맞나? 이렇게 지워서 루트 2가 되겠다 위에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제곱해주면은 4분의 2여가지고 2분의 1 되는 거잖아. 2분의 1 되는 거잖아. 반대값도 2분의 1이죠. 역수로 뒤집어 올라가면 2 곱하기 루트 2가 되겠다. 이 루트 2가 탄젠트 값입니다. 탄젠트 세타 값입니다. 내가 탄젠트 세타의 값은 1대 2 루트 2가 되는 거라서 요거 피타고라스 해주면 요게 3 되겠죠. 요게 3 되겠죠. 내가 원하는 코사인의 역수는 어떻게 요거 분의 요거 분의 요거 3 해주면 되겠네. 답은 1번. 자, 좌표 평면에서 곡선 자 이렇게 음함수 형태로 주어지고 자 2,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보통 x, y 좌표 평면에서의 어떤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적으로 dx분의 dy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dx분의 dy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자 이 음함수식을 그냥 양변을 dx,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y 값이 dx분의 dy죠. 별 생각 없이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요거 그냥 그대로 뭐 정리하거나 분수 옮기거나 할 거 없이 뭐 ln을 취하거나 가공할 거 없이 그대로 미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미분해주면 3y 제곱에다가 속미분인 y 프라임이 있어야 되고 y에 대한 함수를 x로 미분했으니까 속미분 이꼴 자 요거 ln은 5-x제곱분의 마이너스 2x가 되겠다. 플러스 뒤쪽에 요거 곱미분이지 앞에 거 미분해주면 y만 나올 거고요.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의 뒤에 거 미분해주면 y 프라임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다 전부 2,2를 집어 넣어주면 된다고. 그럼 요 값에 내가 원하는 y 프라임 평소에 생각하던 그냥 기울기지 이거는. 그래서 자 요게 y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12y 프라임 이꼴 자 여기다 2 집어넣어주면 5-4 날라갑니다. 마이너스 4에다가 자 여기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y 프라임 이렇게 되겠다. 자 넘어가주면 10y 프라임 이꼴 마이너스 2 답은 5분의 1입니다. 답은 마이너스 5분의 5번.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그리고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항등식이죠.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사실 요거 보는 순간 눈치챌 수 있어야겠다. 가장 유명한 미분 복원 중에 하나지. 어떤 걸 미분하면 얘가 되냐면은 이런 것들 모양을 알고 있어야 되죠. 얘는 f 제곱을 미분하면 얘가 되기 때문에 양변을 적분해주는 꼴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양변 무조건 적분해봐야지. 일단 양변을 적분해주면은 천천히. 근데 왼쪽도 지금 보니까 이게 1차 합성 적분이지. 원래는 치환 적분해야 되는데 1차식 안쪽에 들어있는 게 1차식일 때 한해서 겉적분에다가 속미분 나눠주면 됩니다. 1차식만. 자, 겉적분 해주면 큰 F가 될 거고 인테그랄 계속 달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큰 F로 표현. 그래서 2x에다가 속미분인 2로 나눠주면 되겠다. 양변 적분해주면. 요거 적분하면 아까 F 제곱이라고 했고 요거 미분하면 요거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양을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분한 거 C부터 해야 돼. 항등식은 양변 미분하거나 적분할 수 있는데 적분은 내가 C를 붙여줘야 된다. 그래 사실 요거 되게 넣어보고 싶기는 한데 일단 보류. 왜냐면 이걸 내가 쓸지 안 쓸지도 모르니까. 근데 되게 쓸 것 같이 생기긴 했어요. 시야가 되게 넓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천천히 일단 쭉 전체 식부터 좀 확인하고 편한 쪽으로 갑시다. 자, a, 0이라고 했으니까 a에 더 근을 갖는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표현해 놔주시고 아마 적분상수 지우거나 할 때 쓰겠지. 그리고 자, x분의 f에 대한 값을 k로 주어진 다음에 구하는 건 요 형태를 k로 나타내야 된다. 즉 이 두 개를 메인식 두 개를 연결해야 되는 건데 사실 얘도 되게 익숙한 모양이야. 그냥 부분적분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죠. 왜냐면 이 친구는 항상 미분할 수 있는 친구고 내가 보통 요 미분은 이렇게 밑으로 표현하죠. 차수 내린다라는 개념 형태로. 그리고 이 친구는 적분하는 친구지.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나오고 요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나오거든. 그치? 그래서 얘를 부분적분하던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부분적분 공식 한 번만 살짝 적어주고 갈게요. 개념 정리 살짝 중간중간 하면서. 부분적분이란 건 곱미분의 역연산 복원이라서 동그라미 세모라고 했을 때 뭐 요 프라임 요쪽에다 줍시다. 5세모 원본에다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5세모에다가 프라임의 위치를 바꾸는 거지. 사실 곱미분을 이제 양쪽을 적분해서 원본을 만드는 형태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분적분이 되는 건 적분을 척분으로 바꾸는 건데 하나 미분하고 하나 적분한 걸로 바꾸는 거죠. 하나 미분해서 하나 적분한 걸로 바꿔준 적분을 적분으로 변환해준 도구입니다. 실제로 계산은 내가 프라임 쪽만 한번 적분해주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 미분한 건 되게 편하거든. 요건 적분하면 이제 큰 F가 되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요쪽을 부분적분을 써줍시다. 부분적분 이렇게 항상 태그 달아놔 주시고 자, 일단은 얘는 무조건 요거는 이제 적분을 해주는 꼴이잖아. 그치? 요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를 미분 어떻게 해? 그치? 마이너스 3승 나오는데. 그리고 그럼 얘가 적분 쪽이 되면은 얘는 미분 쪽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분적분은 적분 쪽만, 얘가 5'이니까 얘 적분 쪽만 적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x분의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x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건 그대로지. f의 제곱이 된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제 미분하고 적분하고. 자, 요거 미분해주면 아까 2 곱하기 f의 f'이라고 했어. 그리고 요거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x분의 요렇게. 자, 2초씩 계속 힌트 주면서 갈게요. 계속 수학이라는 거는 내가 중간중간 내가 뭔가 조건을 찾아낼 때마다 이거 찾으면 이거 누적 확인하고 요거 찾으면 요렇게 누적 확인하고 요거 찾으면 요렇게 누적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면서 갈 겁니다. 요 모양 찾았지? 요걸로 바꿀 수 있거든. 요거 지워주고 EF
f의 2x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치? 천천히.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지금 부분 적분 끝났으니까 범위를 취해줘야 되는 건데, 항상 적분이라는 거는 적분 끝났으면 2a 넣고 a 넣고 빼주면 돼요. 2a 넣고 a 넣고 빼주면 되는 거라서. 자, 여기도 좀 미리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을 건데, 요거 집어넣어주면은 원래는 이거 넣고 빼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되게 귀찮거든. 원래 얘 넣고 빼는 거를 마이너스 지워주고 a 넣고 2a 넣고 뺄 겁니다. 순서 바꿀 겁니다. a 먼저 넣어주면은 a분의 f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넣고 빼주면은 2a분의 f의 2a의 제곱, 이렇게 플러스 한 번 더 적어줄게요. 인테그랄 이제 a에서 2a까지 x분의 1에다가 f의 2a가 됐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여기가 지금 f의 2x죠?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얘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즉 x분의 f가 있어야 되는데 x분의 2x가 있어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 잠깐 또 생각해 조씩. 위 아래 중에서 여기를 바꿔주는 게 훨씬 편하지. 왜냐면 요건 이 앞으로 빠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치환이 가능하겠다. 얘를 이제 t로 치환해주면 t분의 ft 적분, 내가 원하는 걸로 지금 목적값, 내가 지금 이게 구하는 거였었단 말이야. 구하는 걸 목적값으로 바꿔낼 수 있겠네. 천천히.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요 부분이 다시, 자, 요게 t입니다. t분의 ft가 됐을 거고, 원래 뒤쪽에 내가 지금 생략해서 적었는데 dx 필요할 때 다시 빼오면 돼요. dx가 있었잖아. 그럼 치환적분 해주면 이걸 또 dt로 만들어야 되지. 여기가 지금 요 부분이 다시 전환해주면 인테그랄 t분의 ft로 바꾸고 난 다음에 여길 dt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t 프라임 dx가 필요하지. t 프라임 dx가 dt니까 t 프라임 dx가 dt이기 때문에 t 프라임이 필요한데, t 프라임은 2라서 e dx가 필요하구나. 근데 마침 요거 땡겨오면 되겠다. 그치? e dx가 요거 지워주고 e dx가 dt로 그냥 들어와서 요 값이 그냥 됐다. t분의 ft의 dt. 조심해야 될 건 범위만 조심. 이건 x의 범위이기 때문에 x에다가 a 집어넣어주면 t는 2a이고요. 2a가 될 거고, 2a 집어넣어주면 4a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요게 내가 원래 이거 구하고 싶은 k값이었네. 그랬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k만 더해주면 된다. 요건 또 어떻게 구할까? 잠깐 또 생각. 계속 2초씩 생각할 시간 쭉 계속 누적 확인 계속 해주세요. 지금 FA라는 건 여기 있었거든. 그래서 얘는 0이고, FEA는 또 어디 있을까? FEA는 요 값은 이런 거 시야가 계속 넓어야 되죠.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돼. 내가 EA는 여기다가 양변 A를 집어넣어주면 FEA가 나오겠다. FEA의 값은 2 곱하기 FA 점점점인데 어차피 이거 0이잖아. 그치? 얘도 0이네. 얘도 0이다. 그럼 결국 남은 건 내가 구하는 목적값은 K가 됐네. 답은 4번. 조금 까다롭긴 했죠.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f에 대하여. 자, 0에서 2까지 적분의 최소값이니까 이런 거 넓이의 방향성이라고 하거든. fx가 이렇게 있으면 0에서 2 주어진 구간의 넓이는 최대한 위에서 꾹꾹꾹 누르면 되는 거 맞나? 최대한 밑으로 눌린 그래프를 찾으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제한이 당연히 밑에 이 제한을 만족시키면서 가줘야 되거든. 대충 좀 그래프 그리면서 생각해주면 0,1 주어지고 0,1 주어지고, 그리고 기울기도 1입니다.
기울기도 1입니다. 그리고 0에서 2까지 구간에선 0에서 1, 2까지 구간에서는 내가 지금 점점 진행 더 큰 B를 집어넣어주면 기울기가 더 큰 게, 더 작은 거 큰 게 나와야 되는 거라서 점점 가면 갈수록 적어도 이 꼴이 있으니까 최소한은 이렇게 되겠지만 점점 기울기가 커지는 형태만 되는 거. 다시 내려올 수는 없는 거 맞나? 이런 거 참고로 아래로 볼록 판정입니다. 이렇게 되는 모양을 의미하는 거지. 물론 이제 이 꼴이 있기 때문에 직선도 가능하긴 한데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형태 아볼 판정입니다. 이런 거 알아둬야 되지. 근데 지금 0에서 1까지는 함수가 그냥 이계도 함수가 주어졌어. 여기서까지는 그러니까 최대한 어쨌든 결국에는 여기든 눌러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f2'이 2의 x로 주어졌으면 f는 적분해 보면 되는 거잖아. f'은 2의 x 플러스 c가 될 거고 근데 잘 생각해 봐봐. 이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c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긴 하잖아. 근데 어쨌든 기울기도 어떤 특정 값에서 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위로 올라가니까 내가 F를 넓이를 최소화하려면 최대한 위에서 누르려면 기울기도 최대한 밑으로 꾹꾹 눌려야 되죠. 같은 결정된 위치에서 최대한 덜 올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C 값은 0 돼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2의 x가 F'이고 F는 그러면 얘도 2의 x 플러스 C죠. 그치. 근데 0,1 지나야 되니까 C도 0이기 때문에 F는 0에서 1까지는 요게 제일 작은 값이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2x 이렇게 되는 요 친구가 제일 작은 값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이후에는 내가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은 나번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라서 최대한 그냥 여기서 기울기 전체 미분 가능이니까 이 기울기만 이거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이게 유지해서 끝까지 올라가면 이게 최소가 되겠구나. 제일 최대한 많이 누르는 게 되겠구나. 그치. 그래서 요 넓이가 내가 원하는 넓이의 최소값이 되겠다. 참고로 여기는 1,2가 되겠죠. 요거 2의 x승 그래프였었으니까 여기 높이가 2가 될 거고 참고로 요거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기울기도 2라서 1,2만큼 더 올라가지. 여기가 2까지 올라가겠네. 넓이는 그럼 어떻게 주면 돼? 요 넓이는 2의 x라는 적분값에다가 요 함수를 적분한 거에다가 1 넣고 0 넣고 뺀 거니까 2-1이죠. 요 넓이 원래 2-1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거고 여기가 1 곱하기 2니까 2가 될 거고 여기는 그거의 반쪽일 거잖아. 플러스 2분의 3이 해주면 되겠다. 네, 요 부분의 넓이에다가 요 부분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네. 답은 2분의 5이 마이너스 3번. 자, 좌표 평면에서 그림과 같이 반지름 1짜리 단위원 주어지고 밑에 그림으로 봅시다. 지금 반지름 1에다가 함수 하나 더 주어진 게 2의 x-1입니다. 자, 요 위치 보통 쓰는 함수 중에 하나지. 요 부분이 이제 0,0 지나고 기울기 1짜리 이렇게 되겠네. 기울기 1 미리 잡아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세타 긋고 평행하게 Q 다시 수선해발 해서 내가 지금 구하는 건 ORT이기 때문에 요 넓이의 극한값 구해주면 되거든. 항상 그림이 움직이면 점점 이 그림이 어디로 가는지 마지막 그림 충분히 그려보고 생각할 겁니다. 세타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이 각도가 점점 꾹 눌리는 점점 P가 쭉 눌려서 내려가는 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치? 요 정도까지 내려갔다고 칩시다. 이게 마지막 그림이고 여기에서 다시 그립시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여기다 하면 돼. 여기다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개념 설명을 할 때 너희들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냥 그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원이 그러니까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만 이쁘게 잘 그리면 돼. 어차피 여기 말고는 쓰지도 않을 거라서 이 원구석이라고 하는 점점 직벽에 가까운 모양이 되는 이 부분 있잖아. 여기만 잘 그리면 되거든. 뭐 위에서 점점 내려와서 위엔 안 쓸 거니까. 점점 내려와서 여기까지 바짝 내려왔을 때 지금 P에서
병행하게 와야 된다고. P가 지금 쭉 내려온 건데 병행하게 Q까지 그을 겁니다. 근데 요것도 있어야겠네. 그치? 요 부분도 마찬가지. 이게 점점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서 요 부분만 쓰는, 항상 이 함수는 0에서만 쓰죠. 그래서 요 함수는 2x-1은 0,0전하고 기울기 1자리에서 엄청 이렇게, 적어도 이 부분은 y는 x로 점점 가는 x 근사 함수 중에 하나잖아. 기울기 1자리가 된다고. 그럼 그때 마지막에 형성되는 모양은 이렇게 평행해서 요 도형이 될 거고요. 요 도형이 될 거고요. 참고로 내가 지금 이렇게 끄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가 될 거고, 요 밑변 1이라서 누름삼각형, 디귿자 누름삼각형, 0도 90도짜리 끝에 모양이 디귿자가 되는 누름삼각형은 항상 a 곱하기 각도 a 곱하기 밑변 b는 c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각도 곱하기 밑변 높이 세타가 될 거고, a 곱하기 b는 c, a 곱하기 b는 c. 요 길이는 세타로 점점 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쭉 평행에 끊었을 때 여기 만나는 점 Q가 여기로 가는구나. 얘가 Q가 될 거고. 그럼 거기 수선해 봐야 이렇게 한번 더 내리면 이렇게 되겠네. 요 높이는 요거랑 평행한 거니까 얘가 세타가 될 겁니다.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요 L시당초 P까지 가는 요 직선 있잖아. 요 직선. 그치? P까지 가는 요 직선, 요 세타짜리 요 직선, 요 삼각형을 구하고 싶은 거다. 그치? 요 삼각형도 마찬가지. 얘를 엄청 크게 확대해주면 C당초 요게 각도가 세타였기 때문에 세타짜리 누름삼각형 되거든. 0도 90도 누름삼각형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밑변만 있으면 되겠다. 밑변 몇이야? 여기 기울기 1이니까 1대 1대 루트이죠. 1대 1대 루트이죠. 그치? 요 밑에가 세타로 점점 가겠네, 얘도. 그러니까 항상 각이라는 거는 비율을 의미한다고.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짜리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벌어지는 삼각형은 점점 1대 1대 루트 2로 가는 거라서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 밑변도 세타로 가겠다. a 곱하기 b는 c에서 세타 제곱으로 점점 가겠네. 결국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누름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 반족해주면 되죠. 2분의 세타의 3승으로 점점 갑니다. 답은 2분의 세타의 3승, 답 2분의 1 해주면 될 테니까 32 답 되겠네. 답 30.